일단 첫 번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우리가 회계를 공부를 할 때는 자산 부채 자본을 그러니까 자산 부채 위주로 공부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 수익과 비용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산 부채 위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리가 제가 이렇게 뭐 수익 비용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제가 저렇게 쓰니까 그런갑다가 그냥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좀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거는 그 보통 가계부 같은 거를 쓸 때는 단식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라는 말이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장이랑 북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 가계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단 말이죠. 가계부는 뭐 콩나물 500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냥 한 줄만 쓰고 끝. 그래서 단식북이에요. 하나만 쓴다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쓴 거는 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복식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식북이 실제로 그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 중에 종이랑 펜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복식북이도 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 정도로 그 중요한 거예요. 상업을 완전 발달시켜 버렸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 두 개로 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철수한테 10,000원 빌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10,000원 이렇게 쓸걸요? 그쵸? 그러고 이 돈을 쓰다가 철수가 어느 날 전화 와요. 야, 너 10,000원 언제 갚아? 아, 맞다. 이거예요. 단식북이. 단점. 돈이 들어온 건 적었는데 왜 들어온 건지 몰라.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적냐면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산부채 있죠. 이걸 두 개로 적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철수한테 10,000원 빌렸죠? 10,000원. 그러면 현금이 10,000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 왼쪽에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단 예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그냥 처음에 그냥 설명 어떤 느낌인가. 자, 이렇게 썼죠. 근데 얘는 한 개만 썼으니까 마감이 안 돼요. 여기 오른쪽에도 써야 되거든요. 왜 10,000원이 늘었는지 써야 돼. 우리 이 돈 갚아야 되죠. 여기에 차입금, 빌린 돈이라고 차입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채 자리이기 때문에 부채가 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이 늘었는데 부채도 같이 늘어나. 그럼 나는 긴장을 하겠지. 아, 10,000원이 늘었지만 이 돈은 빌린 돈이구나. 이걸 계속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식북 이거 좋은 거예요. 훨씬. 그리고 뭐 여기에 철수 이렇게 적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복식북이다라는 거예요. 콩나물 500원이 단식북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게 두 개를 쓴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외워야 할 거를 딱 두 개 알려드릴게요. 왼쪽 자리가 차변, 오른쪽 자리가 대변입니다. 이름은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초록불에 가잖아요. 초록불에 간다. 이게 왼쪽은 차변이다. 이거랑 같은 거야.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외워야 되는 거. 그리고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다. 그러니까 차변 대변 이거 하나랑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쓴다. 이거 두 개. 이걸 외우시면 나머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리 가지고. 자, 그럼 차변 대변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볼게요. 차변 대변. 자, 차변은 일단 자산의 증가는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림도 같이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차변에 증가했어요. 그러면 아까 현금을 제가 왼쪽에 10,000원 이렇게 쓰면 여러분한테 현금 10,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현금은 자산이고 왼쪽에 썼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쓸 때도 있지 않겠어요? 오른쪽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쓸 때도 있겠죠. 그럼 얘는 증가가 왼쪽이었으니까 오른쪽은 어쩌겠어요? 감소겠지 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가가 왼쪽이면 반대가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이건 당연히 이해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이 됐네요. 그럼 아까처럼 철수한테 10,000원 빌렸어요. 그럼 자산이 늘었죠. 근데 그 돈 갚을 돈이죠. 부채가 는 거죠.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어야 되니까 자산이 왼쪽이면 부채는 오른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늘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리가 부채는 오른쪽이 된 겁니다. 왼쪽에 두 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채는 오른쪽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래가 있으니까. 철수한테 10,000원 빌렸다. 그러면 그 빌린 돈을 한번 갚아볼까요? 그럼 자산 10,000원 나가겠죠. 근데 이 자산이 10,000원이 나갔으니까 부채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부채 마이너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돈 갚으냐?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산이 줄고. 그러니까 결론은 부채가 생겼다는 건 나중에 자산이 줄어들 거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리가 같다고 보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맞아요. 어쨌든. 근데 결론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죠.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은 아까 아빠가 차 사줬다. 그러면 차가 생겼는데 아빠가 사줬어. 그럼 자본이 늘어야 되니까 오른쪽. 자본은 일단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형식상 자리가 이래요. 아까 보셨죠? 자산이랑 부채 자본이 이렇게 돼 있던 거. 얘도 뭐 자본 마이너스가 있긴 있겠죠.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 6개 있죠. 이 6개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가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맞죠? 그 다음 이제 수익과 비용이 나올 때도 됐는데, 그러면 수익은 원래 순자산의 증가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쉽게 할게요. 수익은 그냥 기분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길 가다가 10,000원 주었다 할게요. 10,000원 주었어. 그럼 자산 그렇죠. 그럼 기분이 좋아. 수익을 써야 돼. 그럼 수익은 오른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써야 되잖아. 자산이 10,000원 늘었으면 기분이 좋죠? 그럼 수익인데, 그러니까 수익은 오른쪽이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익 플러스. 그럼 가다가 또 이제 10,000원 잃어버렸다 합시다. 10,000원 잃어버렸어요. 기분 안 좋죠? 왼쪽이 비었죠? 비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 외웠으니까 나머지는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돈 쓰면 비용이라 그러잖아요. 돈 쓰고 비용 처리하는 거다.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마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개념을 좀 잘 잡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익은 원래 방향 자체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플러스 되면 좋은 거예요. 맞죠? 돈을 벌었다는 뜻이니까. 근데 비용이 플러스 됐다. 식비가 늘었다.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비용의 성격 자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면 안 좋은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수익이 1,000원이 늘었다. 비용이 800원 늘었다. 이익은 200원이죠. 즉 이 말은 수익은 이익을 늘려요. 비용은 이익을 줄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플러스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잘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비용 마이너스라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거지. 쓰려고 했던 걸 안 쓴 거니까.
맞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다고 해요 보통.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 라인이고, 이거 참고로 수익과 비용은 마이너스를 안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차이 그냥 좀 알려드리면,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좋아요. 자산부채 자본은 제가 그 지갑이라고 말씀드렸죠. 김우상 대표. 처음에 빵원이었는데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거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잔액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도 정상이고 마이너스도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갑에. 그러니까 나갔다고 이상한 거 아니죠. 들어오는 것도 안 이상하고 나가는 것도 안 이상해. 근데 수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급 300 받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치면 오늘 일을 딱 하고 퇴근하면 수익이 10만 원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수익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늘었다가 주는 건 없다고. 일을 안 하면 안 생기는 거지 일을 하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늘었다 주는 건 없다고요. 수익 비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를 안 써. 근데 혹시 누가 잘못했다 그럼 고칠 때는 마이너스를 쓰거든요. 고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8개로 가요. 좀 이건 여담인데 저는 좀 디테일한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몰라도 돼요. 이거는 듣기만 하세요. 재무상태표는 플러스를 증가라고 그래요. 이건 적으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얘를 감소라 그래요. 근데 당연한 말 같죠? 증가 감소. 근데 얘네들은 발생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퇴근하면 아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느낌이고, 돈 들어오면 아 자산이 늘었다, 돈 쓰면 아 자산이 감소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구분해서 쓰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좋아하니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퉁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문제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요. 자료를 안 드렸네. 제가 자료를 좀 변명을 좀 하자면, 자료를 제가 다 드릴 거예요. 회계 1급은 솔직히 책 필요 없거든요. 근데 책 사는 게 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헛돈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드리는데 제가 수업마다 자료를 새로 만들어요. 놀랍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덜 만들었던 소리고.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씩 드릴 테니까 그 쫄대 있죠, 이런 거 쫄대, 이런 거에다 그냥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스테이플링 한번 딱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는 근데 엄청 많이 오셔서 처음에 안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낱장으로 좀 드릴게요. 완성본이 아니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2장씩 제가 드릴게요. 찍혀있으면 그냥 넘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그 영상 댓글에 PDF는 달아놓거든요. 좀 급하시면 그렇게. 네, 그러면 1페이지는 보고 좀 마음이 상하실 것 같은데, 그냥 1페이지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냥 사전처럼 쓰시라고. 지금은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나중에 혹시 궁금하다가 이게 어딨지? 아 이거 여기구나 이렇게 확인 용도지, 지금 막 이거 달달달 외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공부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1페이지는 안 보는 거예요. 건강, 정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2페이지를 바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좀 어떤 거를 배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우리가 점표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점표. 근데 점표가 두 개 있어요. 매입 매출 점표랑 그 일반 점표.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둘 다 시험에 나와요. 골고루. 자, 근데 어떤 용도인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을 보시면 매입 매출 점표 있죠. 매입 물건 사는 거죠. 매출 물건 파는 거죠. 사고 팔고. 그럼 이건 뭘 암시하냐면 여러분 그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붙는 거 아세요? 물건 가격에. 그럼 내가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소리고 내가 물건을 팔면 그 부가가치세를 걷어들인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매입 매출 점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를 관리할 목적이에요. 부가가치세 관리 목적. 솔직히 이 기능 하나로도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안 쓰면 진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가가치세 관리 기능을 안 쓰면 답도 없죠. 저는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메인 매출이 아닌 거. 메인 매출이 아닌 건 일반 점표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점표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걸 쓰는 거죠. 메인 매출 점표는 일반적인 거래를 쓰는 거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부가가치세 할게요 하면 기분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일단 보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요. 일단 기분 좋게 시작해야죠. 일반 점표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는 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반 점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써놓긴 했죠. 그냥 일반 점표, 결산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결산이란 거는 뭐 특별할 거는 없고요. 그 회계 기간이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에 마무리를 하겠죠? 그래도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결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12월 31일에 일반 점표 적는 것도 있다. 그냥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참고사항으로 문제 뒤편에 회차도 적어놨고요. 어느 시험에 나오는지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맨 밑에, 맨 뒤에 수동결산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죠. 이 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12월 31일이라는 소리입니다. 12월 31일에 하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지금은 일단 뭐 모르시겠지만.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뭘로 했냐면 수익 비용 발생이요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게 하나씩 따지면, 그러니까 이름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거예요. 수익 발생, 수익 이연, 그리고 비용 발생, 비용 이연. 이게 4개예요. 근데 그 다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뭔 말이고 하니까 일단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합시다. 자, 발생은 후불이라고 그냥 생각할게요. 후불. 발생은 후불. 그리고 이연은 선불.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이거 두 개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표를 하나 좀 그려드릴게요. 뭐 빈칸에다가 메모하시면 될 것 같은데 표를 이렇게 4개를 할 거거든요. 4개. 수익, 비용, 발생은 후불. 이렇게 해서 4개를 채울 겁니다. 우리가 이거 거래 적을 때마다 그 쓰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그냥 계정 과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계정 과목을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 알려드리고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수익을 후불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그 정기 적금이나 예금 가입했을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예금 가입했다. 그럼 1년짜리 예금이라고 하면 뭐 1억 맡겨놓고 1년 뒤에 1억이 돌아오면서 이자도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자는 수익이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돈 받으니까. 근데 후불로 받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왜 이런 거를 하냐면요.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그 회계 자격증을 딴 사람을 왜 뽑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일 크거든요. 아까 제가 현금주의랑 발생주의 차이 말씀드렸죠. 회계를 안 배운 사람은 절대로 발생주의로 생각 못해요. 회계 안 배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발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 볼까요? 1번 보시면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독해. 01번 보시면 2페이지예요. 7월 1일에 가입한 하나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그러니까 적금이랑 예금 차이는 아시나요? 적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돈 넣는 거죠. 예금은 첫날에 빵 넣고 마지막 날에 빵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자율 4.5%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연도가 안 나오니까 지금 연도로 할게요. 2025년, 2026년.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럼 이때 12월 31일이 지나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7월 1일에 여러분이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뭐 예금 적금 가입할 때 1월 1일 기다렸다 가입하고 그러진 않죠. 그냥 내키면 하는 거잖아요. 그 날이 7월 1일인 거예요. 나 오늘 각 잡았다. 오늘 가입한다. 그럼 7월 1일에 딱 가입을 했죠? 그러면 이자는 언제 나오나? 만기가 1년이죠. 그러면 6월 30일에 받겠죠. 내년에. 자, 그럼 현금주의랑 제가 발생주의 비교해 드릴게요. 현금주의부터. 자, 현금주의입니다. 2025년에 현금 얼마 들어와요?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올 게 없으니까요. 들어올 게 없어요. 네, 이거 기준으로, 한 기준으로. 자, 그럼 2026년에 이자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금액이 1000만 원에 4.5%니까 45만 원이겠죠? 네, 45만 원이에요. 그럼 현금주의 하면 이때 플러스 45만 원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25년에는 돈 하나도 안 들어와요. 26년에는 45만 원 들어와요. 이해되셨죠? 이게 현금주의라고.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이걸 비웃는 거지. 그럼 이자를 먼저 받으면 이때 수익이겠네? 이러면서 비꼬는 거야. 그러니까 회계는 발생주의로 가겠다 이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에는 항상 결산을 쳐야 됩니다. 마무리를 꼭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자를 여러분이 12개월을 기다린 대가로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7월 1일에 가입해서 몇 개월 지났어요? 7, 8, 9, 10, 1, 2, 6개월 지났죠?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7월 1일이죠? 앞에 몇 달 있어요? 6달 있지. 그럼 12 빼기 6 하면 6. 그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면 제가 6월 1일에 많이 당했어요. 6월 1일 하면 왠지 6개월 같거든요. 7개월이죠. 왜? 6월 1일 하면 앞에가 5달이잖아요. 그럼 12 빼기 5 하면 7개월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쓸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답이 되게 쉽죠. 간단이잖아요. 6개월이죠. 그러면 이 45만 원을 받을 권리 중에 절반은 생겼다 이거예요. 납득하시죠? 그럼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때 22만 5천 원을 잡아버려요. 내가 6개월 기다렸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6개월치 끝났어. 그럼 내년에 6월 30일 되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나머지 6개월 또 지났네? 하면 22만 5천 원. 현금주의, 발생주의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금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빨간색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12월 31일에 이걸 해야 되니까 요걸 킵 해두는 계정 과목을 하나 찾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12월 31일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2만 5천 원을 우린 뭐라고 부를까? 수익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후불로 받기로 해서 못 받은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권리는 있는데 합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수익은 맞는데 후불이라 아직 못 받는다 해서 미수 수익이라고 불러요. 이거 완전 내 건데 아직 얘가 안 준다. 미수 수익. 그러니까 좀 한자가 반복되거든요. 같은 게 미수라고 하면 아닐 미자에 받을 숫자죠.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아직 못 받았다. 그러니까 얘가 뉘앙스가 뭐냐면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름이 미수수익이죠. 근데 성격이 자산이에요.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밑에다가 이거 파란색으로 항상 적을 거거든요. 시험에서는 그 파란색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이거 안 적혀 있으면 복습하실 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미수수익 이름의 뜻은 아셨죠? 그러면 혹시 선불이면 어떨까 생각해 볼까요? 그냥 이름만 찾아볼게요. 수익이긴 수익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수익 있죠? 수익은 좋은 거잖아요. 받는다는 소리죠. 수익은 내가 뭘 주는데 수익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 앞엔 받을 숫자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받아야 수익이니까. 이해되시죠? 받아야 뭐 수익이라 할 수 있지. 그러면 후불이니까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선불은 어떨까 생각해 볼게요. 수익이죠? 수익까지는 찍을 수 있어야지. 일단 찍는 법 알려드리잖아요. 왜냐면 수익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선불로 받아버렸네? 먼저 받아버렸네? 선수수익이겠지. 근데 이게 찍은 걸까요? 이게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걸 골랐으니까 이건 아는 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미수수익이 왜 자산인지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6개월 기다렸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는 거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학원이에요. 지금 이 학원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일단 학원비 뜯어냈죠.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아냈죠. 근데 여러분 환불하면 어떻게 돼? 토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성격이 부채인 거야. 부채 받아놨는데 여러분이 수업 듣기 전에 환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지. 받아놨는데. 그러니까 부채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수업에 딱 들어왔죠. 그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수업이 56시간인가? 그럼 그냥 56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학원은 이 56만 원을 받잖아요. 부채로 잡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수업 4시간 듣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4만 원은 할 만큼 한 거죠. 1시간에 10,000원 꼴이니까. 그러면 오늘 딱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학원은 부채 4만 원을 없애면서 수익으로 바꿔요. 그게 합리적이잖아. 맞죠? 돈 받았다고 바로 수익 잡았는데 저 환불할게요 하면 수익이 깎여버리죠. 회계에선 그 용납 안 해요. 회계는 보수주의를 선택하거든요. 돈이 나갈 것 같으면 절대로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56만 원 받았어도 부채로 킵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을 다 듣기 전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하루에 4만 원씩 부채를 까서 수익으로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럼 자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원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실무잖아요. 진짜로 지금 상황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글자가 기니까 56만 원 학원이 받은 거야. 학원이 이걸 선수 수익으로 한단 말이죠. 그 실제 상황 말씀드릴게요. 수강생이 여러 명 있겠죠. 그러면 A 수강생 이렇게 적어놓은 거.
왜냐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환불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A 수강생 이렇게 적어놓았을 거야. 환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성격은 얘 부채죠. 자산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보는 거야. 환불하면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수업 4시간 듣고 가요? 그러면 선수 수익,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선수 수익 4만원 부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아 4만원은 내 거다. 수익이죠. 뭐 영업수익 대충 이렇게 잡을 것 같네요. 수익 이렇게 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리가 딱 맞잖아. 부채 줄이고 수익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현금을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원리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마다 하면 화병 나겠죠. 얘가 언제 한다고? 12월 31일에만 한 번 한다고. 그냥 쭉 기다렸다가 6개월 지났네? 그럼 6개월치만 인식할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막 억지스럽나요? 오 합리적인데?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 배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믿지 않겠다 이거지. 발생한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되었다. 자, 그럼 수익 라인을 끝냈습니다. 이제 비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비용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지급이 붙을 거예요. 줘야 비용이니까. 자, 그럼 이제 비용 후불로 가볼게요. 비용 후불은 은행 입장에서 이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은행은 1년 동안 예금을 받아놨다가 1년 후에 예금 주면서 이자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데 후불로 주는 거지. 그럼 얘도 정확히 반대 회계 처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럼 은행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은행은 이렇게 딱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나 22만 5천 원 줘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겠지. 정반대니까. 근데 아직 줄 이유는 없죠. 그냥 내가 인식하기엔 절반을 인식한 거지. 그래서 얘는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가 똑같이 붙죠. 지급, 비용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지급이랑 비용은 세트지. 수 비용은 없겠죠. 내가 뭐 받는데 어떻게 비용이야? 주니까 비용이지. 자, 그리고 성격을 생각해 봅시다. 이 느낌은 내가 지금 비용을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안 줬다. 결국 줘야 된다. 돈 나간다 이 말이죠. 부채죠. 알고는 있는데 아직 안 줬을 뿐. 그러니까 이거 줘야지 뭐 하고 부채.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비용 선불이라고 하면 선지급. 오, 그지? 선지급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줄여서 선급 비용 해요. 그럼 맞힌 거예요. 봐봐요.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암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솔직히 암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제가 그 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써서 외워 하면 말은 쉽지. 왜 교수야? 막 이 생각했거든요.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선급 비용을 생각해 볼게요. 이건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 1년치 한 방에 내죠. 그리고 생각하죠. 1년치 내놨으니까 1년 동안 낼 일은 없겠다. 자산인 거예요. 미리 내버렸으니까. 왜 보험료 내놓으면 타이어 빵꾸 나면 부르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지. 내가 냈으니까 부르면 오겠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4종 세트. 근데 이 선불이 조금 어렵습니다. 선불이 좀 어려운데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업용으로는 이걸 좀 마스터 하시면 된다. 이게 쉬워요, 후불이.
어차피 뭐 풀면 알겠죠, 빈도 정도는. 원래 옛날에는 이거 다 알려드렸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힘들 것 같아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뭐 4종 세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붕괴를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뭐 그림도 그렸고 이름도 봤으니까. 그럼 제가 이거 7월 1일이랑 12월 31일, 6월 30일 이 두 날의 붕괴를 보여드릴게요. (2025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 받을 날은 안 됐죠? 근데 6개월은 지나서 회계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은 아까 찾았죠? 금액은 1억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4.5%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월할로 한다고 했으니까 월 단위로 쪼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뭐 답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때 이자 수익을 인식해요. 이게 먼저인 거죠, 수익. 난 6개월을 기다렸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리고 받지 못한다. 해서 미수 수익 이렇게 적는 거죠. 자산.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12월 31일 것만 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실무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자 받는 날은 회계 안 할 거야. 그날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자를 받아봅시다. 2026년 6월 30일. 이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6개월 지났죠. 그러면 이자 수익 똑같이 22만 5천 원 이건 아시겠죠? 6개월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주의가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자 받는 날이죠. 그럼 얼마 들어와요? 45만 원 들어오죠. 그럼 들어오는 것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원래 원천징수 당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지금은 일단 45만 원 이렇게 들어오죠. 보통 이금에 은행원이 나한테 현금으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왔어. 안 맞죠, 금액이? 어쩔 거야? 그럼 나는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받기로 한 거 지금 같이 받았어. 킵해놨잖아요, 킵.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그냥 세워놓은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수익을 적기 위해 같이 적은 것 뿐이라고. 왜냐면 단식분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산으로 적어놨다가 이거 그냥 오늘 같이 받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수 수익이 내려오는 거지 이제. 얘 역할은 이제 끝났죠? 얘는 자산의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걸 하기 위해 모든 게 설계된 거예요. 나는 그냥 6개월치 이자만 인식하고 싶어. 그게 끝이야, 이건 거지. 그래서 사실 이자를 받는 날이 더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또 원천징수 15.4% 하고 하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거겠지 아마. 근데 이 정도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회계 1급 따면 딸 수 있는데 이건 잘했어. 이자 받는 날 못하고 있는 거야, 분개를. 그럼 너 자격증 있는데 왜 못해? 이 소리 들을까봐. 아시겠죠?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저는 다 아는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다. 나중에 원천징수까지 가면 제가 풀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바라지 않는 거 같네. 아무
아무도 안 쳐다보시네. 그래서 지금 답은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왜 쉽냐면 지난 기간만 따지면 돼요. 지난 기간. 그러니까 이 아까 그 그림에서 2025, 2026, 7월 1일, 6월 30일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2월 31일 문제로 나오거든요. 수동결산 써놨죠. 왜냐면 이거는 12월 31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회계는 12월 31일까지 끊어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한 거냐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지났죠. 이거 한 거라고. 이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후불은 지난 것만 인식해요. 돈을 내가 이때 받지만, 비록 이때 받지만 내가 이거 기다린 건 안 쳐줄 거야? 이런 느낌. 후불은 쉽다. 이거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쉴게요. 같은 문제. 사실 1번은 솔직히 좀 너무 쉽고 제 생각엔 2번 정도로 대비를 하는 게 맞다. 2번 정도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로베전자에 3천만 원을 대여했다.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로베전자에 돈을 빌려주든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든 빌려준 건 똑같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어차피 빌려주니까 그거에 대한 이용료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주면 월세 받잖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자가 7%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이자는 3천만 원 곱하기 7% 해야겠죠. 그럼 210만 원 나오거든요. 자, 근데 오늘이 10월 1일이죠. 이제 생각을 좀 더 해야겠네. 자,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얘는 뒤쪽으로 쭉 물러나서 9월 30일이 되겠네요. 조금 복잡해졌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역시 똑같죠. 10, 11, 12, 3개월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유는 후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9월 30일에 받지만 난 지금 3개월 지난 걸 인식하고 말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똑같이 이자 수익을 잡습니다. 여기 그냥 식을 한번 써보면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3천만 원 곱하기 7%. 이거 참고로 이자율 있잖아요. 이자율은 아무 말 안 해도 연이자율이에요. 원래 그러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1년에 7%인 거야. 이자율이 7%면 절대 월 이자율 아닙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12분의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지났죠. 이거를 12로 쪼갰다가 3을 다시 곱해야지. 12개로 쪼각냈다가 3개만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12분의 3, 얘는 12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금액은 답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이 공식을 써놓으셔야겠네. 답은 써 있잖아요. 왜 이 답이 나왔는지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52만 5천 원 수익. 자, 이걸 잡았습니다. 그럼 우린 이걸 하고 싶어서 조금 적었단 말이죠. 근데 혼자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허수아비 데리고 오죠. 미수 수익.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 지금 4개 적어드렸는데 여기 누가 선수 수익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 안 받았는데. 아, 그리고 그 계정 과목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 이럴 필요 없어요.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수 수익인지 선수 수익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수익 적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 미수 수익인지 선수 수익인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검색해서 선수는 아니지 미수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된다고.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발생주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계 안 배운 사람한테 말해봤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럴 거거든요.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정도 쉬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굳이 좀 1번, 2번에다 묶어가지고 주제를 좀 달아놓으시면 이게 그 수익의 이면, 수익 발생, 죄송해요. 수익 발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불이니까 후불. 1번, 2번은 수익의 발생이다. 근데 시험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구분하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을 보시면 답이 똑같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금액은 다르고 왁구는 똑같죠. 그러면 먼저 무슨 상황인지 좀 따져볼게요. 3번은 차입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라 그러고 빌리는 걸 차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차변 대변 할 때 차자가 빌렸다는 뜻이고 대자가 빌려줬다는 뜻이긴 해요. 근데 뭐 그런 의미로 쓰진 않고. 근데 여기서 차입금은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자를 줘야겠죠? 그럼 이자를 주는 거구나. 근데 이자를 후불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의 발생, 후불이 되는 거죠. 3번, 4번은 비용의 발생. 그러니까 후불이 쉬우니까 잘 내는 겁니다, 시험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보시면은 저번 시험이 117회인가 그래요. 근데 회차 보시면 제가 제일 최근 걸로만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냥 최근엔 이렇게 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한번 이거 계속 보면은 똑같은 거 계속 내네 이 생각 들어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내거든요. 이 문제는 그냥 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냅니다. 전. 그러면 3번 5월 1일에 돈을 빌렸나 보네요. 답 보니까 2024년으로 써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뭐 날짜 써보면 5월 31일 그러면 얘는 4월 30일 뭐 이렇게 되나? 5월 31일?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말일로 잘 안 내서 5월 1일, 4월 30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똑같이 이거 하는 거죠. 계속 같은 거 반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 먼저 올 뿐이죠. 비용은 차변이었으니까. 그냥 1, 2번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그냥 공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공식은 금액이 3억입니다. 숫자도 좀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억은 0이 8개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이 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0이 8개예요. 그냥 뭐 네. 왜냐면 이거 막 일시백편 이러고 있으면 맨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는 그 연습을 해두셔야 그게 실력이 됩니다. 실제로 빨리 읽는 것도 실력이 돼요. 실제로. 자, 6.8%.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월수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죠. 5월 1일 앞에는 4개월이 있죠? 그럼 12 빼기 4, 8개월. 물론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빠르고 정확하면 좋죠, 당연히. 그래서 3억 곱하기 6.8% 곱하기 12분의 8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136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1360을 쓰고 그럼 지금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죠. 12월 31일에 오늘 주면 이 정도 줘야 되는구나. 오늘 주면 근데 줄 필요 없지 하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연습하고 있어서 다 적으시는데 적을 필요도 없이 답이 적혀 있구나. 근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실제로 적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적어놓은 거 보고 칠 거거든요. 근데 이건 금액이 두 개가 똑같죠. 그러면 한 개는 적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맞춰집니다. 컴퓨터로 쓰면. 그래서 저 원래 일부러 안 쓰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란색으로 적고 있는 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근데 답만 외우면은 제대로 된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03번까지가 좀 클래식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 3번 보면은 원금의 이자율 곱하기 지난 개월수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냥 클래식한 거고, 이제 조금 변형이 들어간 게 4번. 네, 오히려 4번 같은 문제가 더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독해 문제로 빠져요.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4번 문제. 자, 12월 16일에 빌렸어요. 근데 매월 16일에 지금 이자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무조건. 근데 시작이 12월 16일이구나. 그리고 매월 16일에 이자를 주기로 한 거죠. 다음 달부터니까. 그럼 다음 달은 1월 16일이겠지. 얘는 특이하게 월말, 그러니까 한 달마다 이자 주는 거죠. 1년치 이자가 아니라 한 달치 이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16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낀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똑같죠. 그림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한 보름 정도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금액을 아예 알려줘 버렸어. 자, 2023년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지급해야 될 건 310. 그러니까 총 한 달치는 310이래요. 근데 난 그거 안 궁금하고 지금 12월 31일까지 발생이자 말해주고 있죠. 160이라고 하네. 그럼 얘는 뭐 보너스 문제라 보면 되겠죠. 160 쓰란 소리잖아요. 160. 근데 주는 건 1월 16일에 주니까 미지급이에요. 그래서 4번이 보너스 문제로 보이려면 1, 2, 3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4번 나오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시험 볼 때. 뭐야 이거 10초짜리 문제네 하고 그냥 보고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주제별로 보고 있으니까 약간 관성으로 푸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은 올 랜덤인 거 아시죠? 갑자기 막 와리가리 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누적 복습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일도 한번 보고 모레도 한번 보고 틈틈이 한번 보시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누적 복습의 힘이 진짜 커요. 그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또 바뀌네요. 밑에 성급 비용이 나온 거 보니까 얘는 5번, 6번은 또 묶어서 비용의 이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번, 6번은 비용 이연. 선불이란 소리죠, 선불. 그리고 저도 이거 자료를 2년치를 정리하다가 알았는데 수익 선불은 낸 적이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 내는구나 하고 결론을 냈어요. 원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그럼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알려드릴까요? 하면 왜 쟤는 저런 것까지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상이 좀 바뀌거든요. 선불이 왜 어려운지 한번 좀 볼게요. 선불이 왜 어려운가?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그래도 7월 1일로 줬네. 7월 1일로 주면 쉬운 거 아시죠? 단띵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쉽게 내겠다는 소린데. 자, 문제 보시면 자, 1년분 임차료가 120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이거를 한 달치로 쪼개 놓을 수 있으면 쪼개 놓으면 편하긴 해요. 그럼 임차료 한 달에 10만 원인 거 아시죠? 그럼 10만 원이다 이거 알고 시작하면 더 편해요. 그리고 120만 원을 지불하고 전에 비용으로 일반정표에 회계 처리하겠다 돼 있잖아요. 비용 표시해주세요. 비용.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회계 처리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붕괴 보여드릴게요. 이게 24년 7월 1일 붕괴를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120만 원을 낸 거죠. 현금으로, 보통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건 안 어렵죠. 입금했겠죠. 현금으로 주진 않겠죠 요새. 그냥 보통 예금으로
이 보통 예금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토스뱅크 뭐 이런 통장 거기서 그냥 이체해주면 120일 빠지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비용으로. 그럼 여기서 임차료 그 제라고 써 있는 거는 제조거든요. 제조. 참고로 이거 비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때 120을 줬는데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맞나? 내가 121년치 월세를 딱 줬어요. 근데 내가 마음 바뀌어서 중간에 나가면 어떡해? 그럼 이거 비용이 맞나? 내가 다 써야 비용이에요. 다 써야 비용.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맡겨놓은 걸로 봐야 돼. 왜냐면 내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월세 돌려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얘는 회계 처리 잘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이것까지 아니 이거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됩니다. 원래 어떻게 하냐면 성급 비용으로 해요. 이건 범위를 초과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120을 미리 냈잖아요. 미리 냈어. 그럼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중간치는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산으로 해놔요. 맞아요. 아시겠죠? 그럼 성급 비용으로 한 거예요. 돈을 미리 다 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랑 똑같은 거지. 자, 그리고 12월 31일 한번 가볼까요? 근데 6개월이라 별로 안 어려운데 6개월 지났죠? 그러면 우리는 6개월을 이미 썼죠? 그럼 이제 6개월은 자산이 아닌 거예요. 진짜 써버렸으니까. 그럼 그때 성급 비용을 까야지. 60만 원을. 맞죠?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러면 6개월치는 내가 써버렸네. 이제 내게 아니네. 그럼 이건 진짜 쓴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임차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임차료는 내가 건물을 빌려 쓰는 입장이죠. 임대가 빌려주는 거고 임차가 빌리는 거니까 돈도 똑같아요. 돈 빌려주면 대여, 건물 빌려주면 임대, 돈 빌리면 차입, 건물 빌리면 임차. 자, 그럼 임차료 60 비용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년 거도 한번 해볼까요? 내년 거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6월 30일에 끝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살았네. 어떡하죠? 회계 처리. 또 6개월 지났죠. 한 번 더 하면 돼요. 성급 비용 60 까고 임차료 60 잡으면 되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학원비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돈 내고 성급 비용 잡아놓고 4시간 지났죠? 그러면 4시간 성급 비용 까고 이건 수업료 이렇게 하는 거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름만 바꿔서 같은 걸 계속 한다니까. 계속.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란 거 아시겠죠? 이제 자산으로 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짬밥 많이 드시면은 뭐야 얘는 왜 비용으로 해놨지? 잘못했네? 고쳐야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거는 5번 말고 제가 6번으로 설명드릴게요. 5번은 그 반띵이라서 구분이 안 가. 자, 6번 보시면은 어차피 이거는 그냥 보험료로 이름을 바꾸기만 하면 되네요. 얘는 5월 1일에 시작을 했죠. 5월 1일.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가나? 이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기준에 맞춰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 7월 1일은 그게 없어요. 구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6번입니다. 6번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6번은 360만 원이니까 금액 조정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성급 비용 이렇게 했겠죠? 6번 문제는 그러면 5월 1일이니까
앞에 4개월 빼면 8개월이죠. 그러면 8개월치를 뺍니다. 36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8 2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8 개월치니까). 그리고 내년에 끝나면 4월 30일이 끝나면 성급비용 120만 원 4개월치가 되겠죠. 이거 보험료죠. 보험료로 쓰시면 됩니다. 보통 그 료자나 빗자로 끝나면 비용입니다. 료는 요금이라는 뜻이죠. 금액은 바꾸긴 했는데 뭐 패턴은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돈을 미리 내놓는 거는 자산으로 잡아놓고 쓴 것만 자산 없애고 비용 처리하고 쓴 것만 자산 없애고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원칙. 그러니까 원래는 답이 이거여야겠지. 그죠? 원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 분계를 잘못 해놨어요 처음에. 그래서 원칙은 이건데 자 이제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걸 옆에다가 쓰면 비교가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자산으로 시작했죠? 이게 올바른 분계입니다. 근데 얘는 다르게 시작했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왜냐면 그 6번 문제도 보시면 계좌이체로 보통예금 이체하고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시작을 한 거야.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은 뭘 했어야 되냐면 12월 31일이 되면 8개월이 지난다는 건 안 바뀌죠? 그러면 8개월치만 쓴 거잖아요. 그럼 8개월치 비용만 잡아야 되죠. 근데 몇 개월치 비용 잡고 시작했죠? 12개월치를 잡고 시작했잖아. 12개월치를 잡고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때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12월 31일에 결과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도 돼요. 근데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모른 척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돼서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럼 12월 31일이 됐죠? 근데 8개월 지난 건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잘못된 걸 인지하죠.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12개월치를 잡아버렸네? 그럼 4개월치 빠꾸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용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로 잘못 잡아놓은 거를 120을 빠꾸 시키는 겁니다. 4개월치를. 4개월치는 내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썼다고 비용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 비용은 원래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지 깎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어. 잘못했기 때문에 깎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360으로 비용을 잡은 걸 120을 빼면 어떻게 돼요? 240만 남게 되죠. 그걸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때 보험료를 취소한 건 알겠다. 그러면 썼다고 생각한 걸 안 썼으니까 지금 비용에 마이너스죠? 그럼 이거 수익 플러스랑 똑같아요. 쓴 줄 알았는데 안 쓴 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늘어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다시 성급 비용으로 잡아요. 왜냐면 처음이 성급 비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지금 돌리는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첫 번째 따질 거, 거래 시작일을 찾습니다. 5월 1일이죠. 5월 1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12월 31일이죠. 그럼 개월수를 찾는 거예요. 5월 1일 앞에가 4개월이니까 지금 8개월이죠. 8개월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비용을 8개월치만 인식해야 되죠. 근데 12개월치를 잡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치를 빠꾸 시킬 거라고. 8개월치만 남길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산수죠.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성급 비용으로 시작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0개월치 잡고 시작했죠. 자산으로 했으니까 비용 안 잡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비용 0개월치죠? 그리고 8개월 지났죠. 8개월 지났으니까 몇 개월치? 8개월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 시작했으니까 플러스 8을 하죠. 비용을 추가시켰잖아요. 8개월치를. 그리고 내년에 4개월 또 생겼죠. 플러스 4. 그러니까 비용도 잡혔죠. 근데 얘는 플러스 12로 시작했죠. 12로 시작했는데 8개월 지난 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개월을 빼야지. 12에서 시작했으니까 4를 빼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붕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4월 30일 붕괴 어떻게 될지 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지금 12월 31일 회계 처리가 달랐죠. 이유는 처음을 다르게 시작해서. 처음을 다르게 시작했으니까 결산도 다르죠. 근데 이걸 왜 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든 8개월치가 맞춰졌죠. 그러면 내년은 무조건 똑같아야지. 정상대로 맞춰졌으니까. 그럼 보세요. 성급 비용이 다시 생겨버렸죠. 근데 내년엔 4개월 다시 지나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쓰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성급 비용 120 오고 이건 다시 와야죠. 썼으니까. 이 두 개가 다를 수가 없죠. 다르면 안 되지. 정상으로 맞춰놨는데. 밑에가 똑같은 건 당연한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이거는? 그럼 일단 풀볼만 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5번, 6번은 보드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전에는 이게 쉬워 보인다니까 다시. 지금은 어렵지만. 그럼 선생님 여기 36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네. 비용에서는 240만 원 이렇게 차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비용을 360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을 120을 뺐죠. 네. 그러면 240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 네. 그러니까 비용 240이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비용 240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비용이 240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비용을 안 잡고 시작했으니까 비용 240을 잡아준 거고, 얘는 360으로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비용 240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360인데 240을 어떻게 만들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120을 빼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야 240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360이 있는데 120을 빼. 그럼 240은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걸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 좌우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제일 복병인데 알고 있나 봐요. 안 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선불은 조금 어렵다.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제 공부 더 하고 보면 좀 쉬워 보입니다. 일단 후불은 할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3페이지로